이번 영상에서는 이름으로 지정된 범위를 만들고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계산들을 합니다. 집계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식에 입력되는 대상 범위를 일일이 지정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C3번 셀부터 C10번 셀까지 이 범위, 제가 이 범위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약간 색깔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C3번 셀부터 C10번 셀까지 이 범위에 들어있는 값들을 합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내보겠다 라고 하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죠. 자, 이렇게 조금만 옆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에 sum이라고 하는 여기 네, 좀 더 보기 좋도록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sum 함수를 넣어보겠습니다. 값을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sum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하고 괄호를 열겠죠. 괄호를 연 다음에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더해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주겠죠. C3번 셀부터 C10번 셀까지의 값을 더하겠다 라고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 해서 70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이 범위가 지금 보신 것처럼 C3번 셀에서 10번 셀까지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또 방금 본 것처럼 그냥 썸함수 한 번 쓰는 정도다 라고 하면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고 귀찮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가지고 카운트도 써야 되고 썸도 해야 하고 에버리지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계산에 이 범위가 자주 사용된다거나 또는 어떤 범위라고 하는 것이 마우스로 일일이 뭐 클릭을 한다거나 또는 타이핑을 해서 넣는 것이 매우 번거롭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수식에서 특정 범위를 사용할 때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이름을 지정하려면 위쪽에 있는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이름이 지정된 범위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이름이 지정된 범위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범위 이름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름을 지정해 주는 메뉴입니다. 이름을 지정해 주는 메뉴이죠. 엑셀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이름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기능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매칭해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범위, 어떠한 범위, 우리가 지금 보는 C3번 셀부터 C10번 셀까지를 범위로 이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범위 추가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추가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름이 지정된 범위 그리고 범위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일단 이름을 한번 지정해 볼까요? 이름은 수량이라고 하는 열에서 왔으니까 수량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네, 아이고, 네. 제가 수량이라고 치고 별로 입력도 안 하고 실수로 엔터를 쳐버렸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이름을 고치는 거 어떻게 하죠? 옆에 보시면 옆에 이렇게 연필 모양의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시 눌러서 제가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수량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범위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범위를 잡는 부분이 있는데요. 범위를 잡는다라고 할 때 옆쪽에 있는 범위를 잡아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범위를 선택합니다. 자, 범위를 선택해 볼까요? 눌러주시고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하겠다 하시면
제품의 판매 기록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서 제품의 판매 기록이라고 하는 시트에 C3번 셀부터 C10번 셀까지를 범위로 잡는다 라고 범위가 온전하게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범위가 선택되었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범위 선택이라고 한 게 제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완료 하시면 제품 판매 기록 워크시트의 C3번부터 C10번까지의 범위를 수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라고 하면 자, 우린 아까 여기 C3번부터 C10번 셀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sum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쪽에 동일한 sum 함수를 다시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것을 합계를 내겠다. sum 함수 선택하시고 괄호를 하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름 지어준 범위 그대로 수량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입력하시고 괄호하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죠. 같은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함수를 다루거나 스프레드시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참조를 한다거나 할 때 많은 경우에 범위를 일일이 매번 잡아주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이름을 지어주면 훨씬 편리하게 되겠고요. 이런 이름을 새로 만들어준다, 또 다른 이름을 또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범위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만들어주시면 이 아래쪽으로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이름들이 쭉 정리된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에는 고유한 이름은 한 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는 데이터 탭에 있는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탭에서 새로운 범위를 만들고 또 이미 만들어둔 범위의 내용 또는 이름 자체를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목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때로 여러분께서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범위를 잡으셔서 특정 범위를 선택을 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 클릭하시고 이 메뉴의 제일 아래쪽으로 보시면 셀 작업 더보기 여기에서도 아래에서 두 번째 이름이 지정된 범위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메뉴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름을 범위로 지정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름을 만드는 화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